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300명 이상의 한국인 집단 체포 사태.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대한민국 기술력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미국에서 당한 치욕적인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나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그들의 산업을 살리러 갔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지역. 한때 풍부한 삼림 자원을 바탕으로 목재 산업이 번성했던 이곳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제지 공장이 2025년 9월 30일 서베너와 라이스보로에 위치한 두 개 공장을 동시에 폐쇄했습니다. 90년 전 지어진 낡은 공장들은 종이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화로 인한 종이 사용 감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 공장 폐쇄로 1,100명의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목재를 납품하던 삼림 및 벌목 종사자 5,200명, 그리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이를 조지아주 경제의 심장부가 멈췄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 조지아주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2024년 현대차는 서베너 지역에 메타플랜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핵심이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덕분에 창고와 물류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주택 판매도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목재 산업의 쇠퇴로 무너져가던 조지아주 경제에 새로운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투자가 미국 지역 사회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차 공장과 함께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 배터리 공장도 건설되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은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 첨단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할 기술자가 부족했습니다. 90년 전 기술로 만들어진 제지 공장을 운영하던 인력으로는 21세기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자를 보내달라. 우리에게 공장 건설과 운영 기술을 가르쳐달라.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은 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좋은 근무 조건을 기대하며 기꺼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미국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공장 건설을 감독하고 첨단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공장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조지아주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4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 속구가이 시이 갑자기 배터리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공장을 포위했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립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기술과 시간을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미국은 범죄자처럼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되자 배터리 공장 건설에 즉각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자들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조지아주 관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버디 카터 연방하원 의원, 트립 톨리슨 서베너, 경제개발청장 등이 앞다투어 입을 열었습니다. 버디 카터 의원은 메이컨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돌아오길 바란다. 배터리 공장 완공과 생산 및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에 그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미국 입국이 허용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서베너 경제개발청장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조기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조지아주와 현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제 인사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인사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쇠사슬로 체포해놓고 그냥 남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두 얼굴은 이해 불가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체포해놓고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이 있을까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급기야 한국 방문까지 계획했습니다. 주지사실은 현대자동차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캠프 주지사도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비자 문제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구금당했던 한국인 기술자들은 악몽 같은 경험 후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미국 땅을 밟고 싶어 할까요? 가족들이 그들을 다시 보내고 싶어 할까요? 현지 관계자들은 공장 완공 일정이 23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을 되돌릴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은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술을 전수하러 온 외국인 기술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버디 카터 의원은 외국 회사 및 근로자들은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할 개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순이 조선업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조선업 부흥을 꿈꾸며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192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법률들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존스법 존즈 액트는 미국 내 화물 운송은 미국에서 만든 배로만 하라고 규정합니다. 또 다른 법률은 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에는 국방 예산을 쓸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 리더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심을 해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준비도 안 된 처지에 돈만 받아내려는 약탈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준비한 건 비상식뿐이다. 가혹한 평가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제도적 법률적 문화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기술의 가치를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한 주가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자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공장을 완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술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사태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하나가 되어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자들이었고 미국의 요청으로 그들의 산업을 돕기 위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무조건적인 친미나 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우리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지아주 주지사는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들과 만나 관계 회복을 모색하려 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공장이 멈춥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함부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존중하라고. 우리 기술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범죄자처럼 다루지 말라고.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대한민국의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300명의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300명 이상의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당했을 때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투자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만큼 우리 국민의 권리와 존엄도 그만큼 강력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우리의 근면성이, 우리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이번 사태가 역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우리의 기술 없이는 여러분의 첨단 산업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십시오. 쇠사슬로 묶어놓고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명 집단 구금 사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자들이 미국의 요청으로 그들의 산업을 살리러 갔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치욕적인 사건으로.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증명한 사건으로도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떠나자 공장이 멈췄고 미국의 주지사가 한국을 찾아오게 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술과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당당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기술자 만세.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함부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